선거에 관련된 법무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적을 가진 채 선거를 치른 적은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선거 기간 중에 총선 기간 중에 선거 사범을 처벌하는 법무부 장관, 선거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적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걸 기억하는 예가 있습니까? 한번 그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정권은 국무총리 민주당 당원, 법무부 장관 민주당 당원, 행정안전부 장관 민주당 당원 이래서 선거를 다 치르고 선거사범 처벌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공정합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민주당 정부라는 표현을 썼고 또 책임 정치를 위해서는 당과 정부가 상당히 좀 밀접하게 서로 협조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아주 좋은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정하고 중립해야 된다고 국민들에게까지 보여져야 할 그런 자리에 당적을 가진 사람을 갖다 놓은 것을 어떻게 해명이 됩니까? 설명이 됩니까? 저는 뭐 당적을 처벌하는 자리에 당적을 가진 사람 말고는 장관할 사람이 없습니까? 저희는 당적의 보유 여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내각 책임제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당적 보유자들이 내각에 참여하듯이 저는 당적 보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집행하는가 그것이 문제라고 추미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들었는데 실장의 생각도 똑같습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이 상황 자체가 아마 윤 총장 본인 스스로도 아주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왜 여론조사에서 야권의 후보로 높은 지지율이 나옵니까?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죠? 네, 그것은 뭐 일단 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예, 조사에서 빼달라고 한 것을 여론조사에서 이행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치적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지만은 이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제대로 하려는 것 때문에 이 정권에 대한 실망의 반사적인 효과로 윤석열 지지가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 정권이 아파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 자체가 당적을 가짐으로써 이미 훼손된 법무부 장관이 자기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은 채 국민적 지지가 높은 윤석열 총장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이 말 자체가 저는 코미디 중에 코미디로 보거든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는데 아니 최소한 당적은 탈당을 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그나마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공정하라고 인식을 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당적 보유가 평가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주호영 대표님 바쁘신 중에도 국정감사에 참여해서 수준 높은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항 북구 김정재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오만하다, 독선적이다, 내로남불이다 등등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 정권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참 대단한 정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설마 했던 일을 보란 듯이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권에 놀랍니다. 선거법도 내 맘대로 고치고 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검찰 무력화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방송,
선관위, 사법부도 내 마음대로 내 사람으로만 채워넣습니다. 국민을 갈라치고 내 뜻과 다르면 적으로 몰아세웁니다. 공정과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 말할수록 국민들은 코미디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같은 말들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23차례 부동산 정책은 23차례 정책 부작용만 나왔습니다. 집 없는 사람한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갔습니다. 집 있는 사람한테는 온갖 세금을 올려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 정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 집권 여당의 국민을 기만하는 당헌 개정쇼는 말바꾸기와 반칙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이 성추행이든 무엇이든 신경도 쓰지 않는 듯합니다. 그저 선거에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답답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권력의 정점에 계신 청와대 대통령실을 상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민주당 탈당계 제출한 지 얼마나 되셨죠? 3년 넘은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은 아직 당원이 맞으시죠? 네, 네, 탈당계 제출하신 적은 없고요. 네. 네, 지금 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기도 하고 또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중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 이른바 성범죄 보궐선거의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과거 문재인 당대표 시절 2015년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을 했을 경우 그래서 직위를 상실하고 재보궐을 실시할 때는 해당 지역을 무공천으로 하겠다라고 1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 그 당시에 이게 정치 발전의 출발점이고 혁신안이 부결되면은 대표직을 걸겠다고 하면서까지 관철시킨 그런 당헌입니다. 당시 혁신위원장은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였고 조국 전 장관도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문재인 당대표는 그 당시에 1호 혁신안을 굉장히 자랑을 했습니다. 또 보궐선거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서 안 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자랑했던 이 혁신안이 이번에 이낙연 신임 당대표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폐기됐습니다. 이런데도 지금 대통령이나 문 대통령이나 또 조국 전 장관은 웬일인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불리한 순간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말을 바꾸거나 또는 입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입진보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입니다. 실장님, 제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을 국정감사하는 거예요? 청와대를 감사하는 거예요? 실장님 답변하실 일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을 감사합니까? 질문 같은 질문을 청와대 감사를 하세요. 청와대 감사를. 답변하지 마세요. 왜 정당 감사를 하십니까? 질문 같은 거를 하지 당연하게. 질문 같은 거를 하며. 당대표한테 네, 저기 예, 의원님들 오늘 저기 대표님. 예, 질의 중에는 자, 의사 예,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발언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들 비서실장한테 당기를 왜 질문하냐고. 자, 문정보 의원님. 의원님. 예. 저기 이렇게 통제하는 걸 지금 위원장님이 좀 제재 좀 해주세요. 어떻게 야당을 실무를 통제를 합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저기 그 의원님들 질의 중에는 가급적이면은 그 질의에 방해되는 발언이나 행위들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감 기관장께서 적절하게 답변하실 겁니다. 예. 위원장님. 그러니까 답변하고 안 하고도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말씀 안 하셔도 적절하게 판단할 거니까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20초만 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고 하시죠. 아니요. 이제 정리됐으니까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의원이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만약에 누가 끼어들면은요, 이거는 물론 상식이 어긋나지만 일단 시간을 좀 멈춰 시간 지금 주십시오. 시간 지금 안 아까 한 돌아가고 20초가 더 갔으니까요. 시간을 다시 돌려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네, 의사진행 발언은 향후에도 위원장에게 하도록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의 발언은 그 어떤 것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자는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된다고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요. 향후에는 운영위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를 좀 다시 한번 주십시오. 김정재 그리고 의원님 질의 계속해 시간이 주시기 20 바랍니다. 아니, 제가 시간이 알아서 20분 적절하게 더 할게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따가 저 10분 10초라도 더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네.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정당 내부의 활동과 결정에 대해서 특히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네, 청와대 입장이 밝힌 적이 없습니까? 네. 한 번도. 네. 벌써 잊어버리신 모양이네요. 지난번에 대통령의 30년 직인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에는 청와대가 직접 공약도 만들어주고 경찰도 동원했다는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지금 모두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말씀드릴까요? 네, 아니요. 그거는 다음 수사 질문 중인 넘어가겠습니다. 재판 중인 실장님, 사안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이번에- 확정적으로 말씀해 네네. 주시는 것은 아니요, 적합하지 않은 것 의혹이라고 같습니다. 했습니다. 예, 의혹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당헌 개정에 당원 26% 중에서 86%가 찬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22% 겨우 넘었는데요. 이거는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르면 투표권자 총수 3분의 1을 넘으면 확정된다라는 것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을 했는데요.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당헌이라고 하는 당헌이 폐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까? 네, 대통령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정당 내부에 알겠습니다. 그런- 네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입장을 묻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후보자를 내는 것 자체가 박원순, 오거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2차 가해가 이 피해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성범죄 피해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식적인 입장을 지금까지는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공천이 이 오거돈 박원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야 간의 정치적 쟁점, 정쟁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또다시 선택적 침묵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선택적 침묵을 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2차 가해입니다. 청와대는 늘 선택적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못할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못할 지시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김학의, 장자연, 버닝턴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나도 사실 여부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대통령은 또 선택적 침묵을 해왔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도 이런 방구 안 했습니다. 정의연, 윤미향 사태에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선택적 침묵과 선택적 발언을 하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는 꼭 하셔야 됩니까? 네, 문정복 의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야당 의원님들께서 그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 김정재 의원 보고 얘기해도 돼요. 예, 당시 발언했으니까. 예. 그런데요, 국감장에서는요, 예, 당에 대한 얘기. 아니, 뭘 어디를 보고 하든 그거 제 자유입니다. 아니, 그걸 김정재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거니까. 감나라 배나라 껴들지 마세요. 김정재 의원. 대통령에 대해서 선택적 침묵 뭐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이거 사실에 관계한 얘기예요? 이렇게 대통령을 욕보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맞는 적입니까? 그리고 지금 김정재 의원이 질문한 거는 우리 당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지 마시고
정론관 가서 하시라고요. 정론관에 가서. 위원장님, 그런 것들은 제지시켜야 됩니다. 여기가 정쟁을 위한 국감장이 아니라 정말 대통령 비서실이 임무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 묻는 국감장이어야 됩니다. 그것도 정말 저쪽 의원님들이 잘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주의시켜 주세요. 다 하셨습니까? 네. 의사진행 하실 거예요, 김성훈 간사님? 하실 거예요? 네, 김성훈 간사님. 예. 의사진행 저기요, 잠깐만요. 예. 아니, 저기 잠깐만요, 김원희 의원님, 잠깐만. 자, 김성원 예.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우리 저 21대 국회 운영위원 김태년 운영위원장님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입니다. 거기서 이름 호명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 위원회를 좀 이끌어 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상호 간의 예의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여당의 의원님이든 야당의 의원님이든 발언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이거는 좀 주의를 주시고 이끌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지금 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여당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든 야당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든 그것에 대한 답변은 피감기관에서 증인선서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답변을 하라 마라 강요를 하고 하는 것도 그 판단 역시 피감기관의 증인이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도 피감기관의 증인이 지는 거고요. 위원회를 좀 더 명확하게 좀 잘 이끌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더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꼭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꼭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따가 꼭 필요하면 신청하십시오. 네.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중에는 의원님들께서 그 7분이라고 하는 매우 제한된 시간에 질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질의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급적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우리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피감기관의 업무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질의를 집중해 주시면 더욱 품격 있는 국정감사가 되지 않을까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보기에 정당 간의 어떤 일들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은 뭐 다른 기회에 적절한 기회를 만들어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질의에 앞서서요. 제가 다른 거는 다 떠나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방금 첫 번째 질의 순서에서 이제 존경하는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선거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가 민주당 당원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선거에 끼어들 위험이 있는 거 아니냐, 중립 지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바로 직전에 하셨는데 지금 그 다음에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 대통령과 청와대에다가 특정 정당의 내년 보궐선거 공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거는 논리 모순 아닙니까? 아니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게 뭐 정당이 당원 개정하고 당원 투표에서 당원이 몇 프로 동의했고 이걸 공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질문하고 이거 청와대가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앞뒤가 모순된다. 국민들 보시기에 이상할 것 같다는 걸 지적하고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슬라이드도 좀 띄워주시고요.
지난주였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 평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에 매우 고무되었다. 한국이 모범적인 그린 뉴딜에 이어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하고 있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EU 집행위원장, 유엔 기후변화 협약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호주 같은 세계 각국의 정부들도 일제하게 한국의 탄소 중립 선언을 환영한다, 모범 사례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사실 대한민국이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이제 외신으로부터 세계 4대 기후 악당 국가로 꼽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후 악당 국가로 꼽히던 국가가 이제는 기후 대응 모범 국가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은 이제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불가피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30년 후의 목표만 딱 발표를 해놓고 그에 맞는 중간 경로를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면 또 지난 정부 때처럼 말만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시다고 말씀하셨고, 올해 말까지 유엔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 2050년까지의 어떤 단계별 목표 또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2030년 목표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2030년 NDC와 그다음에 부문별 이행 전략 같은 것도 정부 차원에서 지금 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엔 사무총장 환영 메시지에도 2050년 탄소 중립은 환영하는데 그 목표에 맞게 2030년 국가 감축 목표를 갱신해서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고요. 이게 5년에 한 번씩 재검토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말까지가 그 기한입니다. 예. 근데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나라들도 일제히 사실 2030년 목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U는 작년에 2050년 목표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하면서 2030년 목표도 기존에는 1990년 대비 40% 감축으로 정했던 거를 55%로 하겠다고 상향을 한번 했다가 최근에는 또 환경장관회의를 열면서 60%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한 중국까지도, 중국이 이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30%를 배출하는 1위 국가인데요. 2030년 목표 강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목표를 제출할 당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을 어라운드 2030라고 해서 2030년 부근에 정점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하면서는 before라고 해서 2030년 이전에 어떤 정점을 달성하고 감축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를 발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30년 목표 강화하겠다는 걸 지금 밝힌 겁니다. 미국 대선이 지금 개표 중입니다만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 조 바이든 후보는 다른 나라가 자국의 목표를 상향시키도록 하겠다. 취임 100일 이내에 기후정상회의 소집해서 주요 탄소 배출국의 목표 강화를 이뤄내겠다는 게 주요 공약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 2050년이 아니라 2030년 목표 강화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이고 또 우리의 2030년 감축 목표가 국제적으로 매우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050년 탄소 제로 목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2030년 목표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30년 NDC는 2016년에 처음 만들었는데 2018년에 15년이요. 그것을 그 절대량 기준으로 이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이것을 이제 갱신하도록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분야의 어떤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합리적인 어떤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논리적으로요. 지금 7억 톤 정도를 우리가 지금 배출하고 있고 2050년까지 이제 제로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논리적으로 2030년이 지금 이렇게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가서 뚝 떨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당연히 이렇게 2050년 제로 목표에 걸맞는 30년 목표가 노정되어야 되는 거는 논리적이기도 하고 경제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이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050 탄소 중립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어떤 국제적 노력에 우리의 동참 의지를 밝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산업 생태계 전반을 녹색 생태계로 전환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어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끌려가기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하게 도전을 하자. 예.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재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이제 2030 감축 목표에 대해서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각 부처와 지금 정책실에서 그 내용들을 이제 검토하기 위한 작업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예정되었던 올해 6월달에 피포지 회의를 위해서도 정부 부처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왔고요. 그런 어떤 정부 부처들 간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만간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소영 의원님 수준 높은 질의 감사합니다.